엄마는 늘 괜찮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명절 식탁 둘러앉은 자식들, 김이 오르는 구. 모두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살아온 걸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응 하면서 들었습니다. 끊기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잖아. 걱정 안 해도 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전화가 끊기고 싱크대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던 겁니다. 바닥에 물이 퍼지는 걸 보면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행주를 집어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니 시큰했습니다. 아까부터 그랬습니다. 전화 받기 전부터요. 물기를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언제부터 했을까? 남편이 아팠을 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울면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행주를 짜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차려 혼자 먹었습니다. 국은 짰습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소금을 많이 넣었나 봅니다.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버리면 안 되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 마중 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없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잖아.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면서 무릎이 또 시큰거렸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볼까 생각했다가 관뒀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문이 언젠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무릎 안 좋잖아. 병원 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돈 쓸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요. 냉장고에서 파스를 꺼내 붙였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이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당신 그거 붙이면 온 집안이 약국이야.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안 붙였습니다. 지금은 붙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편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걷는 게 불편했지만 배달은 싫었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사야 마음이 놓입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김순옥 씨.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입니다. 어머 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순옥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저는 또 웃었습니다. 원래 이래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집에 돌아와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은 금방 했는데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생선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질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걸 누구 주려고 만들었지?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식구들 먹이던 습관. 이제는 저 혼자인데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니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팠습니다. 이불 위에서 뒤척였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혼자니까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딸한테 말할까? 병원 같이 가자고. 그런데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한 얼굴. 시어머니 병원 다녀왔다던 목소리. 말하면 딸이 걱정하겠지요. 걱정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겠지요. 그 얼굴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아픈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스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던 냄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거겠지요. 자식 삶의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침묵이 관계를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나를 지워버리는 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직접 다녔습니다. 갈비, 생선, 나물 재료. 손이 많이 가는 것들.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니까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날이니까요. 아들 가족이 먼저 왔습니다. 손자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아주려다가 무릎이 삐끗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얼굴에 티 내지 않으려고 웃었습니다. 딸 가족도 왔습니다. 집이 북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들. 아이들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 음식을 차렸습니다. 상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최고야. 할머니 저는 진짜 못 따라가. 저는 웃었습니다. 밥은 별로 못 먹었습니다.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거든요. 앉아있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잖아. 우리가 안 와도 될 것 같아. 농담이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딸도 웃었고 사위도 웃었고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잘 지내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밥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잖아. 그게 칭찬이었을까요? 잘 지낸다. 혼자서도. 그건 제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아서였습니다. 아프다고 말 안 해서였습니다. 힘들다고 티 안 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괜찮은 사람. 혼자 잘 사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거실로 갔습니다. 어른들은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나 혼자 하는 게 더 빨라. 딸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이 따뜻했습니다. 손이 불었습니다. 아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잖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그릇을 다 닦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지 않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손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또 와.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상 위에 남은 과일이 보였습니다. 치워야 하는데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로 한 말. 모두가 웃었던 말.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그 한마디로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사람. 엄마는 혼자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정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과일을 치우지 않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 뒤에 남은 건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지면서 손을 짚었습니다. 손목이 삐끗했습니다. 무릎에서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엎드려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그냥 울음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119에 전화할까 하다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울음이 섞여서요.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겨우 말했습니다. 넘어졌어. 딸이 왔습니다. 밤이었는데 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불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이렇게 되도록 왜 병원을 안 오셨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X-레이 찍어보니까 꽤 됐던데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괜찮다. 그 말. 또 그 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간 뒤에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에 누웠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집에 갔다 올게. 아침에 다시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가고 나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요? 무릎이 아픈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참았냐고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괜찮다고 혼자 잘 지낸다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프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평생 괜찮다고 말해온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 하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만든 고립이었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퇴원했습니다. 무릎에 보조기를 했습니다. 걷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왔습니다. 딸이 며칠 다녀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엄마가 맨날 해준 건데. 딸이 간 뒤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누나한테 들었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가 안 괜찮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괜찮지 않아.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떨렸습니다. 평생 안 해본 말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너희 보고 싶고. 아들이 한참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말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도움을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해본 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냥 밥을 차렸습니다. 전처럼요. 다리가 불편했지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서툴렀습니다. 국은 짰고 반찬은 양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힘들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해피엔딩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쁠 거고 저는 여전히 혼자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말했다는 것. 괜찮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 그 순간 뭔가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자리가요. 사라지지 않은 제가요. 아들이 간 뒤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소리. 그런데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외롭기만 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는 소리로요. 내일도 무릎은 아플 겁니다.
내일도 혼자 밥을 먹을 겁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한 순간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쪽으로요. 괜찮다는 말 뒤에는 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분들께 이 이야기가 가닿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세요.